자, 반갑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수업 분량 녹화하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벡터 사형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20페이지 보게 되면 그 정리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벡터 사형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3번 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공식처럼 여러분들 외워주면 좋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오늘은 이제 21페이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랑 평면의 방정식 배우게 되는 요 파트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공간에서의 그 벡터 활용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이 직선이 하나가 결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반드시 필요한 그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이 직선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직선이 지나가게 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직선이 지나가게 되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직선이 결정해주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방향. 직선의 이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해주는 이런 방향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직선을 결정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향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고, 이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바로 어떤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벡터에 대해서 지나가게 되는 점과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직선이 하나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가게 되는 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방향 벡터가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22페이지에 쭉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한 번에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일단은 자, 이러한 직선을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되는 점을 하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점을 P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거나 점을 하나 가져왔을 때도 무조건 뭐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등식을 찾아주는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점 하나를 P0로 가져오고 이거를 편의상 X0, Y0라고 두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자,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을 아무거나 점을 모르잖아요, 맞죠? 이 점을 그냥 우리는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이걸 P라고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P점을 우리가 X, Y라고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냐면은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직선과 방향이 같아지게 되는 이 그러한 벡터를 하나 가져와 보는데, 지금 이 P와 P0라는 점은 원점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점을 이렇게 하나 더 가져오자라는 거죠. 원점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과 평행하게 되는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편안하게 그냥 L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 직선 L과 평행하게 되는 이러한 벡터를 D로 우리가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D로.
그래서 이 D라는 벡터를 저는 편의상 D1, D2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직선이 아무거나 P라는 점을 가져왔을 때 무조건 우리가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형성시킬 수가 있죠. 그죠? 직선 위에 제가 P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러한 벡터를 잡아줄 수 있죠. 그럼 제가 직선 위에 어떠한 점을 아무거나 P라고 잡아줬을 때 우리는 이 P0 벡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P0라는 벡터하고, 그죠? P0라는 벡터하고 우리는 이 D라는 벡터하고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무조건 평행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방향 벡터를 지금 D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P0라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D라는 이 벡터가 평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정리 3번에 X랑 Y, 그러니까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조건 중에 5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페이지 18페이지를 참고하시게 되면 여기 5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게 되면, 자, 두 벡터가 만약에 서로 평행하다면 한 벡터에 대한 실수배가 다른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었잖아요. X랑 Y가 만약에 평행하면 우리는 뭐다? X와 어떻게 Y 이런 식으로 T는 실수배. 그래서 다른 벡터를, 그러니까 어떤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게 되면 결국 P0라는 벡터도 결국에는 이 방향 벡터를 D로 설정한 요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한 거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OP0니까 이거를 P0라고 우리가 그냥 위치 벡터를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뭡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가지게 되는 위치 벡터가 될 거니까 이 벡터도 편의상 P라고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P0라는 벡터는 결국 뭐가 돼요? OP0 마이너스 OP 벡터가 되겠죠. 이게 결국 D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 벡터로 나타내주기로는 얘를 그냥 P0라고 두고 얘를 P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식 자체는 뭐예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식 자체는 이 P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P0에 그죠? 마이너스의 T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서 T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책에서는 이제 P0가 아니라 P0 P 벡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부호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여러분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P-P0라는 것이 어떤 마이너스 T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내가 직선상에 있는 L상에 있는 임의의 한 점 P를 가져왔을 경우에
아무거나 내가 P를 가져오더라도 무조건 D 벡터와 평행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서 이러한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다면 이 직선 L에 대한 요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직선 L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직선 L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라 하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이제 이거를 좀 쓰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방정식 형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호상의 문제만 조금 차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 마이너스 t를 그냥 전체 실수 t로 하나 치환해 보게 되면 결국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식이랑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 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한번. 자,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식을 보게 되면 P는 어쨌든 P0. 그러니까 지나가게 되는 점 하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 하나 결정이 되려면 이러한 지나는 점과 그 다음에 이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방향 벡터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벡터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그 직선 공간에서의 직선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다른 형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자, 일단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랑 좀 비슷한 걸 가져오기 위해서 편의상 여기 있는 P0와 D를 3차원 벡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P라는 벡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X, Y, Z가 되겠죠. 3차원 벡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 식 자체를 이제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X, Y, Z가 되겠죠. 벡터로 한번 다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P0 같은 경우는 이제 X0, Y0, Z0 요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배에다가 T배에다가 자, 편의상 D 벡터는 3차원 벡터니까 D1, D2, D3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를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자, X0, Y0, Z0를 옆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이 벡터가 뭐가 되냐면 X-X0가 되고요. Y-Y0가 됩니다. Z-Z0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T의 D1, T의 D2, T의 D3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다시 조금 표현해 보게 되면 X-X0는 TD1이 되고요. Y-Y0는 T의 D2가 되고 Z-Z0는 T의 D3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형태는 뭐라고 하냐면 직선 L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매개변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t를 말하는 거겠죠.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매개변수 방정식에서도 결국에는 뭡니까? 얘를 t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d1분의 x-x0. 근데 t를 이제 두 번째 식에서 꺼내보게 되면 d2.
D2분의 뭐예요? Y 마이너스 Y0. 그 다음에 D3에서 꺼내보게 되면 Z 마이너스 Z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요 부분, 요런 형태를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에서 이제 요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건데, 요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 직선 L의 대칭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소개한 이런 벡터 방정식 형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하고 그 다음에 직선 L의 방정식 다 같은 형태다라는 겁니다. 식 변형으로만 우리가 식 형태로만 좀 다르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벡터 방정식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기 편한 방법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직선 L을 이제 공간상에서 정리를 해줬을 경우에 벡터 방정식 형태, 그 다음에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 그 다음에 대칭 방정식 형태,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뭡니까? 어떤 형태의 그 직선의 방정식이 오든 간에 그 방정식에 대해서 방향 벡터라든지 아니면 지나는 점이 뭔지를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대칭 방정식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분모들만 보고 여러분들 뭡니까? 그 방향 벡터의 성분들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0, y0, z0만 보고 여러분들 뭡니까? 그 이 직선이 지나가야 되는 점의 좌표도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뭐 예제 1.20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다 했던 내용들이고 예제 1.21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21을 보시게 되면은 예제 1.21을 보시게 되면 P0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X0, Y0, Z0. 그 다음에 P1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1, Y1, Z1.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의 매개변수 방정식과 대칭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P0라고 할게요. X0, Y0, Z0. 그 다음에 여기를 P1이라고 해서 X1, Y1, Z1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뭡니까? 우리가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미 방향 벡터는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방향 벡터라고 설정해 주면 되잖아요. 맞죠? 이거 자체를 그냥 D라고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향 벡터 D를 설정하기를 어떻게 x1 마이너스 x0 y1 마이너스 y0 z1 마이너스 z0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걸 방향 벡터로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미 한 점, 뭐 여기 이미 한 점을 가져와 볼까요? 여기 P라는 점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은 x, y, z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P를 어떻게 가져오던 간에 어쨌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벡터라는 형성할 때 P0Y에 이르는 이 벡터를 하나 형성해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벡터와 이 D라는 벡터는 무조건 일직선 상에 있는 점들이다 보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매개변수 방정식부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x0, y 마이너스 y0, z 마이너스 z0가 어떤 t에 x1 마이너스 x0, 그 다음에 어떤 매기면서 t에 대해서 y1 마이너스 y0, z1 마이너스 z0. 자, 요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직선 L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방정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t는 x1 마이너스 x0, x 마이너스 x0,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0, y 마이너스 y0, z 마이너스 z0, z1이죠. z 마이너스 z0.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뭐가 된다? 직선 L의 대칭 방정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엔 직선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려면 지나는 점 하나와 그 뭐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은 바로 이거죠. 두 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직선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1.22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2를 보시게 되면은 예제 1.22를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P0를 지난대요. P0가 지금 1,2, 3인데 여기서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인 직선 L의 매개변수 방정식과 대칭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렇죠. 결국에는 자, 이렇게 좌표 공간 한번 그려봐 가지고 여기는 X축, Y축, Z축이라 하게 되면 어떤 벡터 X에 대해서 이 벡터 X 여기서는 X라고 했을 때 여기 X를 안 할게요. 여기 편의상 D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 D에 대해서 자 결국에는 우리가 요런 벡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 벡터에 그죠? X축과 Y축과 그 다음에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6분의 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쪽 부분이 바로 뭐냐면 X축 이 벡터 D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게 되면은 이게 Z축이에요. 이게 X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D가 있어 가지고 요 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 각. 여기가 결국은 뭐냐면 D1이 될 건데 이 D1이라는 놈은 결국 뭐냐면 이 D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값이 되겠죠.
뭐 이 각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잡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D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 값을 계산해 준 거니까 D1이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대로라면 그러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Z축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여기가 Z축이고 여기가 지금 Y축이에요.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여기 있는 걸 D라고 한번 해볼게요. D.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X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엔 요렇게 지금 내려가지고 요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D라는 이 벡터가 Y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바로 요 각도가 되겠죠. 요 각도. 그죠? 그럼 요 각도를 베타라고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요렇게 쭉 내려봤을 경우에 여기가 이게 직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D2라고 한다면 이 D2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벡터 D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베타 값을 곱한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대로라면 지금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결정해 줬다면 이 D라는 요 벡터의 성분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요렇게 D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D 벡터의 코사인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D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4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X, Y, Z 축과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벡터 잠시만요. 벡터 D 벡터 D가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D라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 요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벡터 D의 방향을 이렇게 각각 그 축이랑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D 벡터를 굳이 D의 크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D의 벡터를 이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요렇게 결정을 해주게 되면 뭐예요? 사실상 이 벡터를 D라는 벡터를 지금 뭡니까?
이것만큼 지금 축소시킨 거죠. 맞죠? 그럼 어쨌든 방향은 똑같은 방향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이 D라는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벡터, 코사인 감마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벡터 D의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거든요. 방향 코사인. 방향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향 코사인으로 우리가 그 벡터 D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예제 1.22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고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지금 각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벡터에 대해서 방향이 주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벡터 D를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요 벡터 D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벡터 D를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D1, D2, D3라고 한다면 이거를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매개변수 방정식이라 하면은 결국이 뭐예요? 결국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x-1, y-2, z-3 이것이 t의 자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 될 거고, 여기서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2분의 1을 빼도 상관없잖아요.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2분의 1t에 루트 3, 1, 루트 2 이렇게 바꿔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대칭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루트 3에 x-t t란다. 죄송해요. x-1 그 다음에 1분의 y-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z-3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2분의 1은 어차피 대칭 방정식이니까 약분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일단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1.23은 지나는 점이 지금 피제로 나와 있고 직선과 평행인 직선의 대칭 방정식과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예제 1.23은 지금 지난 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방향 벡터만 찾으면 되잖아요. x-x0 하고 그 다음에 x0가 아니라 x-1이랑 xy-2 그 다음에 자 지나는 점이 지금 1, 2, -1이니까 요렇게 일단은 결정이 되고,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맞죠? 요 부분이.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 뭐랑 같아요? 평행인 직선의 대칭 방정식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뭡니까? 3분의 x-2 그 다음에 2분의 y-2 그 다음에 2분의 z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뭐 이 직선과 평행이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3, 2, 2가 바로
여기 오는 게 되겠죠. 바로. 그죠? 그래가지고 대칭 방정식 형태 바로 찾아줄 수 있고 그걸 t라고 두게 되면 이제 매기변수 방정식 형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제 1.24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제 1.24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필요 충분 조건이 수직일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요게 만약에 이게 L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L2예요. 그럼 이게 수직일 조건이면 분명히 이 직선 L1과 L2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방향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L1에 대한 방향 벡터를 D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L2에 대한 방향 벡터를 D2라고 해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L1과 L2가 수직이다 라는 것은 그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D1 벡터와 D2 벡터를 내적시켰을 때 그 값이 뭐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벡터를 내적시켰을 때 결과값이 0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D1은 뭐예요? D1은 A1, A2, A3죠. 그 다음에 D2는 B1, B2, B3죠. 각각 상분끼리 내적해서 결과값이 뭐가 되는다. 각각 상분끼리 곱해서 더해준 값을 계산한 것이 내적이 되고 그 내적의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1.25는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뭐 이것도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예제 1.25 보시게 되면은 원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사이의 각을 세타라 했을 때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 했을 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값은 각각의 크기 뭐 D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D2의 크기에다가 D1, D2 내적한 결과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D1의 크기는 결국에 뭡니까?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2의 크기는 B1의 제곱, B2의 제곱, B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적한 결과값은 각각의 성분을 곱해준 거. A2, B2, 그 다음에 A3, B3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예제 1.26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예제 1.27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27을 보시게 되면 직선 L이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여기서 어떤 벡터 N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 벡터 N은 A와 B예요 지금. 그럼 이 벡터는 결국 뭐다? 벡터 N은 직선 L의
법선 벡터임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앞에서는 지금 이 법선 벡터라는 용어를 정리를 안 해줬는데, 이 법선 벡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의 수직인 벡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선 L의 법선 벡터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벡터를 찾아달라는 얘기겠어요. 직선 L이 만약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벡터를 찾아달라는 얘기겠죠. 이 벡터. 이 벡터가 이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벡터는 바로 L의 법선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법선 벡터와 그 대상이 되는 직선 L과의 수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선 벡터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수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요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 벡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가져왔을 경우에 그 벡터가 결국에는 벡터 n이랑 내적시켰을 때 결과값이 무조건 0이 된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직선 L에 대한 방향 벡터를 어떻게 결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 이 벡터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자, 어때요?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1차 함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직선은 바로 어떤 직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의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평행한 직선. 그러면 우리가 요 직선을 직접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그려보게 되면 뭐 요렇게 둘 수 있겠죠. 뭐 대충 뭐 요런 형태.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 약간 요런 형태. 요 형태를 이제 y는 제가 마이너스 b분의 a의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두기를 요렇게 둘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가 될 수가 있죠. 저 잘못했어요. 다시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수가 있죠. b분의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 기울기가.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이 뭐가 되냐면 뭐가 됩니까? b,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그러니까 즉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뭘로 가져온다? 얘로 가져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직선 L의 방향 벡터를 우리가 구해준 것이 b, 마이너스 a라고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직선 L과 방향 벡터와
이 직선 L의 방향 벡터 b, -a와 a, b를 내적시켰을 때 결과값이 뭐다? 0인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자 b, -a 하고 a, b를 내적을 해봐요. 그러면은 ab ab 되니까 a와 b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내가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 요 벡터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는 바로 뭐가 된다?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제 1.27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논점은 실의 논점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2차원상에서 직선이죠. 그러면은 바로 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와 b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법선 벡터의 성분이 된다는 겁니다. 성분. 그래서 법선 벡터를 n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요 n은 바로 뭐가 된다? a,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냐면 여기 뭐 p0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편안하게 그냥 x0, y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p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법선 벡터를 여기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법선 벡터를 n이라고 잡아주게 되면 요 n이 a, b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x, y라고 잡아주게 된다면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x x0, y y0와 a, b를 내적시켰을 때 결과가 0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이렇게 y y0,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이렇게 b로 가져왔을 때 그 경우가 0이다 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예제 1.27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시간 좀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27페이지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진도를 나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일 화요일 수업 분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